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갑자기 세계의 대한민국으로 지금 발돋움했습니다. 바로 한미일 안보 경제 블록이 새로운 탄생이 됐습니다. 한미일 안보 경제 블록이 이 세계에서 최초로 지금 블록이 탄생됐는데, 이걸 세계적인 언론들이 전부 다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 경제 블록이 탄생됐다. 이거는 세계의 GDP가 32%, 즉 3분의 1이 되는 어마무시한 국가들의 통합 블록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단한 업적입니다. 이건 누구의 업적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으로 이거는 틀림없이 봐야 됩니다.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전략적 동반자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 숱한 지난날의 영역을 다시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겠던 한일회담 이후에 이뤘던 한일 관계의 좋은 그런 설린이 지금 바로 설린 그 단계를 이제 훨씬 지나서 아주 블록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열 때, 산업화로 열 때,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고, 그 다음 그 어려운 나라, GNP가 60불밖에 안 됐던 대한민국을, 그 어려웠던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고도 성장을 거쳐서 산업화를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은공은, 바로 그 은공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안보 경제 블록 탄생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GDP 32%를 한미일 안보 경제 블록이 차지하고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어저께 열림으로써 세 나라가 함께할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어저께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공급망과 신흥기술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3국 협의체를 대거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이날 정상회의 후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또 캠프 데이비드 정신, 슈피리트, 이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문서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3국 정상이 군사 경제 안보 협력을 인도 태평양급 글로벌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은 정권 교체 등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거를 제도화를 시킨 겁니다. 한미동맹, 미일동맹이라는 동북아 안보체제 탄생 이후에 70년 만에 등장한 가장 큰 변화, 세계 경제의 32%를 차지하는 강력한 경제 안보 블록이 탄생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한미일의 합의가 주요 내용이 뭐가 주요 내용일까? 우리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것, 소위 프린시플, 캠프 데이비드 프린시플이라는 이건 무슨 말일까? 이거는 인도 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원칙 1, 2, 경제 규범, 첨단 기술, 기후 변화, 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한다. 정말 막강합니다. 그러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 스피릿 오브 캠프 데이비드, 이거는 무엇일까요? 첫째, 공동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를 창설한다. 구체적 협의체를 창설한다. 또 확장 억제 연합훈련을 한다. 경제 협력을 한다. 경제 안보 등등 모든 협력, 모든 제 분야에서 협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이거는 뭐냐? 역내의 역내외, 역내라든가 역외, 삼국의 역내와 삼국의 역외,
공동 위험 발생 시에는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메시지를 조율 등해서 공동 대응을 한다. 이게 얘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동이 되는 바로 그러한 공약이 되겠습니다. 네. 삼국 정상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개최하고 국가안보보좌관, 소위 안보실장, 우리로 따지면 안보실장이죠. 외교, 국방, 신의 산업장관 간 회의도 연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삼국 정상은 또 인도 태평양 대화와 또 개발 정책 대화를 출범시켜서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개발 협력 또 인도적 지원 정책을 조율하기로 또 결정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과 위협과 관련해서는 삼국이 공동 방어 훈련도 매년 실시하고 삼국 정상은 북한의 억류 중인 국군 포로 문제 해결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거를 정상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 발표한 겁니다. 여태까지 정상 차원에서 이거를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식 발표.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삼국이 방어 훈련도 매년 실시하고 삼국 정상은 북한의 억류 중인 국군 포로 문제 해결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 하고 이거를 정상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삼국 정상은 원칙 문서에서 인도 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규범,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발끈할 이야기입니다. 네. 삼국은 우리가 함께할 새로운 장의 시작에 이를 발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삼국이 세 나라가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이 더욱 강하다는 그것을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내에서 국제법에 근거한 항행 또 상공 비행의 자유 등 국제 질서 수호를 위한 삼국이 가장 깊은 긴밀한 협력을 하고 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 팽창에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이란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척 지금 부글부글 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우리는 아주 위대한 삼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약 30%의 영내 이 지구상에 힘을 갖고 있는 GDP가 그 정도 되는 GDP가 32%나 되죠. 이러한 안보 경제 블록이 탄생됐다는 것은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굉장히 경의의 눈으로 또는 중국이라든가 푸틴이라든가 이 김정은은 걱정과 근심과 분노의 눈으로 쳐다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속에서 32%를 차지하는 블록의 주인공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치적이자 안보 치적이자 그리고 국가 발전의 초석을 닦아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